2명의 엔지니어가 오븐 안으로 들어간다.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2명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떠난다. 1998년 5월 16일 영국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한 도시 레스터.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이 도시에는 하베스타임 베이커리라는 빵 공장이 있다. 하베스타임은 180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유서 깊은 제빵 회사였다. 월솔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레스터에 위치한 대형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장은 하베스타임의 핵심 시설로 하루에 수톤의 빵을 구워 영국 전역으로 공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오븐 내부에서였다. 레스터 공장에는 총 3대의 산업용 오븐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 오븐은 길이만 20m에 달했고 전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긴 구조물이었다. 내부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일직선으로 깔려 있었다. 직원이 빵 반죽을 틀에 담아 오븐 입구에 올려놓기만 하면 길고 좁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약 17분간 이동하며 섭씨 260도 고온의 대류로 인하여 균일하게 구워졌다. 그리고 오븐 반대편 폭 20cm의 좁은 출구를 통해 완성된 빵이 자동으로 밖으로 나왔다. 이처럼 간단한 구조 덕분에 공장은 하루에 수톤의 빵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대형 오븐은 꾸준하고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하베스타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븐이 멈출 경우 시간당 약 21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븐은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세대의 오븐 중 하나였던 B오븐 내부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리드 하나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를 확인한 직원들은 곧바로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문제를 보고받은 하베스타임 베이커리 책임자 데니스 마스터는 떨어진 그리드만 제자리에 고정하면 되기에 공장 내 인력으로 직접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이런 경우 오븐의 제조사에 연락해 전문 수리기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 공장에선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데니스 마스터는 하베스타임에 근무하는 2 직원을 레스터 공장으로 보내기로 한다. 파견된 직원은 이안 에릭슨과 데이비드 메이스였다. 이안 에릭슨은 월솔 출신이었고 당시 43세로 2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 그 또한 하베스타임 베이커리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지만 산업용 오븐 수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데이비드 메이스는 당시 47세의 기술자였다. 평소에는 공장 내 보일러 수리와 유지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이번 작업에서는 에릭슨을 보조하는 역할로 투입되었는데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성격이었기에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였다. 오전 11시 레스터 공장에 도착한 2 사람은 문제의 B오븐 앞으로 향했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븐 내부로 직접 진입해야 했는데 그 진입에는 2가지 방법이 존재했다. 첫 번째는 측면 패널을 제거하고 그 공간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안전했지만 작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선택된 방법은 2번째, 오븐의 바닥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킨 후 그 위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오븐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벨트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했다. 즉,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도 없었다. 게다가 벨트가 향하는 곳의 출구는 단지 20cm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븐 수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2 사람은 아마도 단순히 들어가서 부품 하나만 회수하고 되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공장 안에는 도와줄 인력도 충분할 뿐더러 입구는 그다지 뜨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직 무전기 한 대와 천으로 된 얇은 정비복 그리고 플라스틱 안전모만 장비한 채 오븐 바닥을 통해 천천히 기어 들어갔고 마침내 내부로 진입했다. 기계를 가동시킨 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몸을 실은 2 사람은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분 나쁜 열기가 피부를 감쌌다. 하지만 작업을 포기할 만큼의 열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2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오븐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들이 들어간 지 약 4분이 지났을 무렵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위치는 오븐 입구에서 약 5m 안쪽으로 추정되었다. 밖에서는 공장 직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그들이 수리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5분째가 되는 순간 무전기에서 갑작스레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에릭슨이었다. 그는 무전기 너머로 너무 뜨거워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 지른다. 그 외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에 휩싸인 비명에 가까웠다. 이 대형 오븐을 충분히 식히기 위해선 작업 전 8시간에서 12시간 전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오븐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가동을 중지하고 급한 대로 대형 선풍기 2대로 입구를 식혀 입구의 온도를 섭씨 40도까지 내려놓은 상태였다.
공장 직원은 무전기에서 들려온 비명을 듣고 다시 한번 입구의 온도를 확인했다. 입구는 확실히 40도였다. 덥긴 했지만 고작 그 정도 열기로 사람이 저렇게 소리칠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직원은 이번엔 오븐 본체에 설치된 내부 온도계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놀랍게도 100도라는 수치가 찍혀 있었다. 100도는 물이 끓는 온도이다.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온도이다. 공장은 단 2시간 동안 선풍기 바람만으로 식히려 했다. 입구 주변의 열기만 애매하게 낮아졌고 그로 인해 안쪽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만약 입구부터 압도적으로 뜨거웠더라면 누구도 오븐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원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두 사람을 꺼내주려 했다. 그러나 이 산업용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버튼 같은 건 없었다. 방향을 되돌리는 기능 또한 없었다. 두 사람은 고철덩어리 안 깊숙이 들어가 있다. 물리적으로 꺼내주기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출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빵을 위한 고작 높이 20cm의 출구였다. 그들이 들어왔던 입구로 되돌아갈 방법 따윈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안쪽으로 밀어냈다. 오븐 내부는 너무 좁아 몸을 돌리거나 뒤로 돌아설 공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끌려가고 있었다. 오븐 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달궈진 금속들은 300도가 넘을 수도 있다. 그 안의 공기마저도 숨쉬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다. 고열의 공기를 들어 마시는 순간 입 안과 기관지, 폐까지 그대로 화상을 입게 된다. 그들의 피부는 타오르듯 데워졌고 온몸 전체에 열기가 골고루 퍼져 끊임없는 고통을 안겼다.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을 것이다. 땀은 쉴 틈 없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몸이 녹아내릴 듯한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그들을 계속 더 뜨거운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출구는 그나마 선풍기로 식혀져 있긴 했다. 하지만 벨트가 출구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7분,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공장 직원들은 끔찍한 비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전혀 낯선 일이었다. 오븐 안에 사람이 갇힌다는 사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매뉴얼에도 그런 상황을 가정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실시했던 안전교육이라는 것도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들이 진입한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에릭슨과 메이슨은 점점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오븐 내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다시금 에릭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남은 것은 단지 괴로운 신음과 절박한 외침뿐이었다. 그 외침은 이제 말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뜨거운 것에 닿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온 사방이 말도 안 되게 뜨거웠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으로 온 몸을 움직이며 나는 소리가 바깥까지 울려 퍼진다. 그것도 잠시, 그들은 곧 잠잠해진다. 에릭슨이 오븐에 들어간 지 17분이 지났을 무렵 그의 몸이 출구 쪽까지 이동해 왔다. 이미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앞에는 금속으로 된 단 20cm 폭의 좁은 틈이 있었다.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크기였다. 직원들은 급히 쇠지렛대를 들고 와 출구 구조물을 억지로 벌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는다. 에릭슨은 의식도 없이 그 좁은 틈으로 계속 밀리고 있었다. 오븐에 들어간 지 20분 후 기계에 끌려오듯 그는 마침내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으며 곳곳의 뼈는 골절된 듯한 흔적이 보였다. 오븐 안에는 사람을 골절시킬 요소는 없었다. 쇠덩이로 된 지옥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것이다. 직원들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무의미했다. 잠시 후 도착한 소방대원이 그를 들것서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오븐 안에는 아직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데이비드 메이스. 그는 에릭슨이 빠져나올 때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구조대는 결국 오븐 자체를 분해하여 꺼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븐 중앙부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구조된 그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에릭슨과 메이슨은 병원에 옮겨졌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었던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다. 누군가가 오븐의 온도계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입구에 선풍기를 설치해 애매하게 검만 시켜놓지 않았더라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측면 패널을 제거해 진입했더라면, 오븐 제조업체에 연락해 정식 수리기사를 불렀더라면, 무엇보다도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오븐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참극 이후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고 공장의 유지보수 작업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금껏 공장 유지 관리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4명의 인력이 12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했으며 직원들에게 산업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안전위원회의 공식 분석 보고서는 이번 사고를 완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조직에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근로자의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했던 전무이사 존 브리슨,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 마스터, 생산 공정 관리자 브라이언 존스, 그리고 하베스타인 베이커리 본사 자체를 기소했다. 에릭슨과 메이스의 죽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고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직장 내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실패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책임을 시인했다. 그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2사람 모두 경험이 없었고 그 어떤 안전 지침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을 현장에 보낸 데니스 마스터는 오븐 구조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경험한 2사람에게 수리를 시켰다. 이 사건을 맡은 레스터 크라운 법원의 바커 검사는 하베스타인 베이커리가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변호사 또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에릭슨과 메이스의 사고 3년 뒤인 2001년 7월 법원은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존 브리슨에게 3,700만원, 브라이언 존스와 데니스 마스터에게 각각 370만원, 그리고 하베스타인 베이커리에는 6억 5,600만원. 하지만 그 누구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다. 회사와 3사람은 이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판결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들은 조기의 유죄를 인정했고 최근 도입한 안전 개선 조치와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2명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하베스타인 베이커리는 안전 개선을 진행하며 빵 생산을 계속해 나갔지만 재정 위기로 인해 2005년 결국 다른 베이커리 회사에 인수되었고 레스터의 공장은 2012년에 철거되었다. 1800년부터 있었던 하베스타인 베이커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사진과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과거의 이름이 되었다.